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이번 방송 내용은 4월 5일 월요일 저녁에 방송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검증해 보세요. 그거 아니야? 밥을 먹으러 가도 그럼 썸네일 뭐하러 저 타이틀 그거 보내라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응? 적어도 방송창에 열어서 하게 되면 전문가가 하면 거기 소리는 잘 들리는지 뭐 이상은 없는지 그거 잠깐 체크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나가면 나간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난 다 가게 하고 말이야. 주강용 팀장도 거기 있어요? 나중에 이제 8시에 나한테 좀 전화 좀 하라래. 예. 지금 유튜브 쪽 보니까 들리시는 모양인데 참 그렇잖아요. 그죠? 전문가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면 관리팀이 썸네일하고 뭐 그런 걸 하고 또 방송이 잘 들리는지 방송상에 이상이 없는지 그 정도는 5분 10분은 체크를 하고 가야 되는데 혼자서 지금 들리나 안 들리나 지금 그거 하고 있었네. 아 열받아 정말. 자 죄송합니다. 기다리셨던 분들한테는 저하고 MTN 문제고 그죠? MTN은 이렇게 별 볼 일 없으면 이렇게 무시당해요. 어드바이저가 거의 그거 하겠어요. 그죠? 어. 음. 제가 요 근래에 그제 저 유튜브도 잘 지난주 금요일부터 올리지 않는 이유도 제가 이 나름 시간이 바쁜 시간을 쪼개서 유튜브를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조회수도 별로 없고 잘 시청도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에 있어요 사실. MTN도 마찬가지고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고. 예? 자, 뭐 그런 가운데에서 기다리신 분들을 위해서 엑기스만 몇 개 이야기 올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쪽 MTN 쪽은 이 문자로도 글을 올리면 답이 나올 적어도 한두 번은 일본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한 번도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계속 마이크 테스트만 계속하고 있었네. 자, 이제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이거죠. 그동안 제가 이제 그 2주 전에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중소형. 그죠? 그것이 비단 반도체 소부장뿐만이 아니라 중소형 소재 부품 장비 이쪽으로 실적이 되는 쪽 라인 부분으로 잘 보셔야 된다. 거기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이 반도체 소부장과 관련된 부분 그 속에 뭐 한미반도체니 유진테크니 또 2주 전에 공개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원익 IPS니 그것이 이제 인텔의 투자 뭐 TSMC의 투자 거기에 오스틴 삼성 공장이 재개하면서의 투자 뭐 그런 기대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이 관계 악화 속에서 나타나는 가장 수혜받는 섹터, 업종 이 부분 속에서 나타나는 상황이고 사실 오늘 잘 보시면 종합주가 지수는 오늘 뭐예요? 제한적으로 움직였죠. 그죠? 지금 이렇게 지수상으로 볼 때도 종합주가 지수상으로 볼 때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었던 그 마디 그리고 지금 2달 반의 쉰 기간 우리 시장도 2달 반 이상 쉬고 나서는 상방으로 시장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자, 뭐 오늘 간단하게 특징 섹터, 특징 종목 부분 보게 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수는 종합주가 지수는 3000포인트 이탈했었던 이 위치에서 음봉, 뭐 양봉, 음봉, 양봉, 음봉 하면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는 가운데에서 그건 여러분들 부활절 휴장이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 그 속에서 왜 비농업 고용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금리가 올랐어요. 그죠? 국채금리가 1.7%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금리가 오르는 상황 흐름 속에서 다소 지수 부분이 쉴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 지수의 큰 대형성 종목 부분들은 움직이질 못했고 즉, 각 대형 섹터 대형주 대신에 이제 그 밑에 중소형주들이 움직여지는 흐름들로 시장이 나타났죠. 자, 외국인이 4월 들어서 이제 수급적 변화, 흐름들이 일정 정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2달 반, 이때는 2달 반의 기간 조정. 우리 시장은 지금 2달 반, 현재 부분에 있어서는 2달 반이 지금 넘어가는 1월 11일 고점 이후에 지금 뭐 4월, 이제 조만간 이제 4월 11일, 며칠 있으면 4월 11일이니까 거의 3달 가까이 옆으로 박스권 형태의 지수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변화 움직임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 변화 움직임이 나타나려면 유가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움직임이 시장의 우호적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 우호적으로 바뀌는 흐름들이 전개가 돼야 이 외인들의 수급 흐름이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는 흐름으로 계속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상황인데 궁극적으로 오늘을 보더라도 미국 시장에서 다우 지수 선물 부분은 양호했었는데 나스닥 선물 부분은 소폭 그냥 보합권 라인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은 이런 부분이었지. 결국 오늘 섹터 부분, 오늘 시장은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는 가운데에서 오늘 시장의 모습으로 보면 뭡니까? 경기 민감하면서 3월 수출 부분이 좋았었던 섹터. 3월 수출이 좋았었던 섹터 여러분들 다 이미 체크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3월 수출 실적을 보고 수출 섹터 흐름들 속에서 양호했었던 그런 종목, 그런 섹터 위주로 상승하는데 대형주는 빼고. 그죠? 왜? 지수에 대한 부담이 일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쪽도 보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제한적인 흐름을 보인 반면에 뭐 여러분들 누누이 뭐 시장에서 반도체 공급 부족이니 뭐 이 슈퍼사이클이니 이런 얘기 뭐 죽으라고 들었고 그런 가운데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난주 4월 1일 날 실적 발표 양호했고 그런 가운데에 키옥시아 인수 기대감 또 TSMC가 투자 발표하고 또 거기에다가 중국의 반도체 관세 감면 세금 특혜 정책 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 부분들이 크게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였죠. 그죠? 이미 여러분들께 이 무료 카톡방에 계셨던 분들은 이 종목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한미반도체. 그죠? 중간중간 이런 장비주들 관심 갖고 보셔야 된다. 그죠?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잖아요. 다. 그죠? 거기에 공개방송 때 이야기했었던 원익 IPS. 원익 IPS도 2주 전에 2주 전 공개방송할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종목 아닙니까? 그죠? 이런 유형의 종목 부분들 왜 올라가야 되는지,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자, 이제 거기에 이런 반도체 소부장 쪽 라인 부분이 상승한 흐름 속에서 또
호재성 뉴스가 오늘은 나왔죠. 그죠? 오늘 철강 섹터에 이 중국의 철강 수출 지원 중단 소식. 그것 때문에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죠? 그 부분에서 이제 빅히트가 뭐예요? 미국 대형 제작사 인수 결정. 뭐 이 부분 때문에 음봉을 맞긴 했어도, 뭐 음봉은 당연한 자리예요. 사실은 빅히트는 여기 이전 고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번 음봉이 날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그 인수, 미국 법인을 통해서 해외 레이블을 인수함으로써 글로벌 시장의 진출을 가속화하려고 하는 그 시장 부분에 있어서 성장 흐름으로 보게 되면 나름 이제 자리를 확실하게 잡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튼 이제 그러한 시장 움직임인데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히 시장 부분에 있어서 살펴보려면 이런 부분이죠. 궁극적으로 단기적 부분과 중장기적 부분에 있어서는 섹터와 종목 부분이 틀린데,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장 지수가 놓여 있는 위치에서,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이럴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종합주가 지수는 뭐 오늘 0.2% 올랐으니 뭐 오른 것도 없어. 그죠? 지금 요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야? 자, 섹터를 잘못하면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도 X고 떨어져도 좋고 한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무슨 얘기냐? 이 3266포인트 고점 찍고 지금 거의 3달 동안 옆으로 횡보하는 과정에서 이 3266포인트 찍을 때 매수했었던 이 대형주들, 거기가 이제 저 고점을 만들었던 대형성 종목이 LG화학과 삼성전자와 현대차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지수는 안 빠졌다기보다는 크게 빠지지 않은 상황. 왜 크게 빠지지 않은 상황이냐? 월봉으로 계속 양봉이니까, 이렇게. 그죠? 월봉으로 지금 음봉 하나 안 났어요, 지금. 요 3월 달에 음봉 한번 날까 했는데 또 양봉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월봉 지수로는 하나도 시장이 우려스러운 게 하나도 없었던 거죠. 월봉만 보면. 그죠? 월봉만 보면 시장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시장에서 엇박자를 타고, 그죠? 성장주가 간다고 성장주 꼭대기에 샀다가, 성장주 조정받아서 성장주 내려치고 가치주 올라간다고 또 가치주 꼭대기에 샀다가, 그죠? 또 이쪽 갔다가 같은 성장주 내에서도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잘못 매매를 하면 뭐예요? 시장 지수 흐름보다 훨씬 못한 부분이 되는 거죠. 대형주를 보면 날 수가 있어요, 지금. 그죠? 지금 종합주가 지수는 3120포인트. 그러니까 최고점 대비 140포인트 내렸으니까, 그죠? 한 4% 정도, 4%도 채 안 되게 내려 있는데, 종목으로 보면, 그죠? 어느 종목을 해서 매매를 했냐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도 저 3266포인트 고점 나올 때 삼성전자와 LG화학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이쪽에서 고점을 만들었다. 그런데 그 고점에 잘못 탔다가 삼성전자 저 밑에서 8만원 또 이 라인에서 다 팔았다가 가치주 간다고 가치주 쫓아갔으면 또 꽝 되는 거고. 그죠? 또 반대죠. 그죠? 여러분들께 제가 네이버. 그죠? 네이버 고점 종합주가 지수는 3월 11일 날 고점 나왔는데, 그죠? 오히려 네이버나 카카오는 1월 11일 날 고점 나왔는데 네이버와 카카오는 1월 11일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그죠? 네이버를 이 40만원, 41만원에 여기서 샀다. 그럼 종합주가 지수 또 올라가고 다른 주식들 반등 들어오는데 또 옆으로 횡보하는 거죠. 그죠? 근데 네이버가 나쁘냐? 그렇지 않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게 네이버 여기서 30만원, 31만원 라인에 샀던 거 40만 3천원에 팔았다. 팔고 다른 데 갔다. 그죠? 그리고 얘가 여기서 조정, 박스권 조정 보이는 기간 흐름, 기간 조정의 흐름을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라인에서 이런 매매를 하는 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섹터 로테이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죠? 섹터 로테이션에 대한 흐름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안 좋은 종목, 좋은 실적을 갖고 있는 종목 안 움직임만 못한 흐름도 전개된다는 거예요. 카페가 어디 갔니? 여기 있죠. 여기 또 계속 이야기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은 뭐 계속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으니까 반도체 소부장과 관련돼서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즉, 그 속에서 이, 3월, 그, 수출, 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사 내용만 봐도 3월 수출과 관련된 수출 증감률에서 어떤 쪽이 더 섹터가 양호했느냐. 그죠? 그 부분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그리고 또 석유화. 여러분들 여기 딱 보시면 뭡니까? 석유화 48.5%. 그죠? 선박 63.9%. 요런 그 수출 품목 실적 이런 거가 그게 주가에 다 반영되었다면 모르는데, 그죠? 주가가 반영돼서 세게 올라갔다면 그 부분을 공략할 이유는 없지만, 그죠? 그런 라인에서 화학적 라인 부분에 오르지 못한, 실적 대비 오르지 못했었던 부분, 그것도 여러분들께 이 종목도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5월 8일, 2주 전에, 이날이죠, 그죠? 58,000원 라인에 이거 사라. 그리고 올라가서 64,000원에 저항 한번 받고 이전 고점 라인에 지지받고 거래량 줄이고 그죠? 종목이 그냥 계속 올라갔지 않죠, 그죠? 올라가다가 숨죽이고 다시 또 들어 나오고 이거만 안 되면 롯데정밀화 그죠? 이게 큰 그림에 있어서 요런 라인 부분들을 돌파하는 자리들 그죠? 그러니까 섹터가 그냥 혼자서 쭉 가는 게 아니고 그죠?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의 국채금리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그 속에서 성장 섹터와 가치 섹터가 병행해서 시속 게임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어느 쪽을 타느냐. 그러니까 매매 영역에서 내가 중심을 잡고 그대로 들고 있을 거냐. 그런데 엇박자를 탄 음봉 나서 두드려 패고 도망가서 다른 저쪽 성장 섹터가 올라간다고 성장 갔다가 또 조정 보이면 또 팔고 다시 또 이쪽 가치 쪽 갔다가 이러면 가만히 있음만도 못한 상황이 돼버린 게 지금의 시장이에요. 대신 이 변곡 흐름을 잘 타면 지수보다 더 높은 수익을 제공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미국 시장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그죠? 그 속에서 SOC 투자와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반도체 소부장이 오늘까지는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죠. 왜?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은 상황이니까 금요일 날 그죠? 거기에다가 한미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반도체 소부장들이 다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죠? 원익 IPS 마찬가지고 TCK니 그런데 거기에서 먼저 세게 올랐었던 것들은 다소 쉬는 애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파크 시스템즈 암만 좋은 회사여도 그죠?
너무 빨리 올라온 것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을 느낀 건 쌍봉록 찍고 다소 쉬려고 하는 형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좋다가 아니라 그 종목의 수급이나 흐름까지 다 보면서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화학도 마찬가지. 화학도 실적 좋은 거 다 알아. 그죠? 그런데 효성 TNC 많이 올라왔죠. 그죠? 금호석유, 뭐 대한유화 다 똑같은 게 아니라고. 그죠? 오히려 음봉란에 대한유화 같은 경우 이장에 그죠? 화학업종이라고 화학색 다 좋다라고 그러는데 그죠? 그냥 좋다가 아니라 추세를 유지하는 가운데에서 실적과 흐름, 그러니까 실적을 대비해서 실적 이상으로 올라왔는지 또 실적만큼 올라온 상황에서 수급이 있는지 없는지 같이 체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박스권인데도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전부 다가 다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 왜? 같은 섹터 내에서도 가격을 이미 선반영을 많이 했느냐? 선반영을 안 했느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반도체도, 반도체 장비주도 마찬가지. 그죠? 반도체 장비주도 선반영을 해서 세게 올라온 쪽은 내일부터는 마이너스 날 겁니다. 시장이 올라도. 그러나 실적 대비 반등을 하지 못한 부분은 또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실적과 또 거기에 플러스 기대감 그거를 다 반영해서 올라온 건지 안 올라온 건지 그거 체크해야 돼요. 그냥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거기다가 또 하나 뭡니까? 시장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계속 이야기한 거 그죠? 윤진상 님도 아시잖아요. 그죠? 2차전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저 테슬라가 3월 이 전기차가 잘 팔렸대죠. 그죠? 자, 그 속에서 각형이냐, 파우치냐, 원통형이냐, 그죠? 어느 쪽으로 가냐? 완성차 업체가 폭스바겐이 각형으로 간 이후부터 우리나라 셀 업체들이 별 볼 일 없어. 거기다 SK이노베이션이 또 특허 침해에서 승소하는 바람에 1대1이 돼버렸고 4월 11일 날 바이든이 거부권을 행사하냐 마냐 이것에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주가 흐름이 또 그 뉴스 플로우에 따라서 움직여질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성 셀 업체는 힘을 지금 세게 가질 수가 없어. 그러나 소재주는 각형이든 파우치형이든 원통형이든 거기에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 동박 이런 쪽 라인 부분은 오히려 뭐예요? 주가 흐름이 양호하다고. 그죠? 여러분들 포스코 케미컬 봐봐요. 이게 얘네 소재 쪽 포스코 케미칼이나 LNF나 SKC나 이런 쪽을 보면 얘는 뭐 급락 폭스바겐 데이로 떨어졌던 거 다 해봤겠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은 섹터에서도 어떤 거를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SK이노베이션 주가 올라와 보니지요. 그죠? 아직. LG화 올라와 보니지요. 삼성 SDI 올라와 보니지요. 그죠? 왜? 단기적으로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완성셀보다는 다 뭐예요? 양극재, 음극재, 거기다 또 양극재 수출 잘 되고 있고 동박 수출 잘 되고 있는 상황. 그런 부분들을 수치상으로 어떠했는지, 그죠? 수치상으로 보면 더 잘할 수가 있고, 그죠? 2월 2차전지 데이터 분석된 걸 보면 그 속에서 어떤 쪽 라인 부분이 더 늘어나고 있느냐 그런 흐름을 봐야 되고 거기에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뭡니까?
수출의 흐름 부분이 2차 전지 업종에 수출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전체적인 출하량이나 점유율 이런 부분은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아직. 그죠?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든 뭐 삼성 SDI든 SK 이노베이션도 올라와야 되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메이저급 주체들이나 뭘 걱정을 하냐면 완성업체가 그죠? 폭스바겐처럼 또 나 각형으로 한다. 나 파우치형으로 한다. 왜? 표준화가 된 게 없으니까. 그죠? 그런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소재 쪽으로 매기가 간 거예요. 그죠? 소재 쪽으로. 그리고 반도체 쪽은 제가 이 이야기 매번 했잖아요. 그죠? 뭐 이거다 이거. 그죠? 행정명령 통해서 중국 견제 목적 2월 25일 날 이미 이 부분을 언급을 했다. 바이든이 행정명령 서명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죠?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의약품. 그게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거다. 그 낮추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인텔이 투자를 늘리고, 그죠? 대만 TSMC가 투자를 늘리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혜택을 받는 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죠. 그죠? 단기적으로 지난주 목요일부터 너무 많이 올라온 가격적인 부담이 좀 생긴 거, 이제 생겼어, 단기적으로는. 그죠? 그러나 중장기로 보면 뭐예요? 그 힘 자체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뭐예요? 왜 이런 이상한 게 나와? 제가 여기에서 지난 목요일까지 올리다가 사실 여기 내용 보면 그런 내용 다 있죠. 그죠? 이미 시장이 돌 거다. 돌아서 나아갈 가능성이 높고 그 부분이 미국 시장 쌍바닥 만든 거 확실하게 쌍바닥 만든 징조를 보여준 게 아케구스 캐피탈. 그죠? 이런 악재가 나왔는데도 나스닥 시장이 더 안 떨어졌고 그런 흐름들이 결국 미국 나스닥에 쌍바닥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오히려 상승의 가능성이 높고 그 상승의 흐름이 반도체 소부장 비롯한 그죠? 성장 흐름을 갖는 쪽 라인 부분에 상승 흐름을 갖고 올 거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금리라고 하는 부분 뭐 어제 금요일 날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 비농업 고용지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으로 조금 쉴 수는 있어도 궁극적으로 상승하는 데 있어서 큰 흐름 부분을 제어할 요인은 아니다. 다만 자동차 부분 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3월까지 3월 수출이 엄청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도 기아차도 엄청나게 좋고 그죠? 그런 흐름인데 다만 아쉬운 부분은 뭐 그전에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것처럼 궁극적으로 뭐예요? 시장에서 무엇을 우려하느냐. 그러니까 1, 4분기까지는 실적이 좋을 거 뻔히 아는데 지금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된 쇼티지가 계속 발생을 하면서 중국, 유럽은 공장이 멈춰서는 부분, 조업 중단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 현상이 바로 풀리지 않는다면 우리 완성차 업체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 2, 4분기 초, 4, 5월이 고비다라고 하는 부분. 그죠? 그러면 주가가 1, 4분기 좋은 거를 반영할 거냐? 그죠? 2, 4분기 4, 5월 부분에 있어서 조업 중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2,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되니까 주가는 선행성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영향을 더 받을 거냐. 그러니까 진퇴양난이에. 그죠? 실적, 1, 4분기 실적을 보면 지금 기아차를 사야 되고 현대차를 사야 되는데 차량용 반도체가 이 국내 기업 현대모비스가 만들고 있고 뭐 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쇼티지가 발생을 하면 2, 4분기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그나마 여유롭고 그나마 다른 데보다는 그죠? 그 부분이 자동차의 주가 상승을 큰 폭으로 올라가게 하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이제 올렸었던 게 중장기로는 마이너스 때마다 매수해도 된다. 다만 단기로는 그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올렸던 것도 그 이유예요. 그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장 끝나고 또 뉴스가 나왔더만, 그죠? 우리나라 자동차도 이 조업 시간 단축한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빨리 해결이 돼야 되는데 해결도 솔직히 쉽지 않은 부분이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고스란히 똑같이 이야기를 한 건데 쉽지 않은 요인이 뭐냐? 현대차나 기아차 이 주가를 보면 지금 가격은 참 싼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이 차량용 반도체의 그 수익성이 다른 반도체 쪽보다 작다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바꾸면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쪽에 별로 이 관심을 안 뒀었던 것도 있고. 그런데 차량용 반도체만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빨리 바꿀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차량용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반도체가 대부분 다 쇼티지예요. 부족해. 가전이든 다른 부분도 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투자 설비 지금 그러니 설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그 근본 원인이 어디서 나왔느냐? 2008년 리만 브라더스 그 금융위기 때를 생각을 하고 이번 코로나 전국을 그 위기로 생각을 하고 기업들이 재고를 준비를 안 해놨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비단 자동차뿐만이 아니라 다른 쪽 라인들도 다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MLCC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삼성전자 지금 뭡니까? 1, 4분기 영업이익 측면을 보면 예상치 이제 이번 수요일 날 발표되잖아요. 그죠? 잠정 실적이 삼성전자하고 LG전자하고 사실 처음 2021년 1, 4분기 때 컨센서스는 한 8조 5천억 정도였었는데 그 다음에 막 9조 5천억 막 넘어가다가 오스틴 공장 멈춰 서는 바람에 오스틴 공장에서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손실이 났을 거다. 그래서 한 9조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9조 정도면 그냥 그럭저럭.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은 그거예요. 9조라고 한다면 8만 원에서 9만 원의 박스권에서 조금 더 연장이다. 그죠? 근데 9조 5천억 10조라고 그런다면 9만 원을 한번 넘어서려고 할 거고. 그죠? 그런데 8조 5천억 이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8만 원 근처로 올 거고. 그러니까 8만 원, 9만 원의 박스권이냐? 아니냐? 그런데 왜 2, 4분기, 3, 4분기로는 좋을 수밖에 없느냐?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섹터 내에서도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하느냐는 항상 상대적 우위를 갖고 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반도체 시장이 더 좋으니까, 반도체 가격이 더 좋으니까, 거기에 단가를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죠. 그죠? 부족해진다. 부족한 생산
품이 부족해지면 그거를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가격, 주도권을 쥐고 있다면 이제 조금 덜 팔아도 단가가 비싸지니까 MLCC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회복할 수 있는 거고, 반면에 가격 전이를 못하면 암만 많이 팔려도 그저 단가가 낮아지면 뭡니까? 수익성은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뭐에 조금 덜 팔려도 가격이 올라가면 좋은 건 그런 상황이 지금 반도체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반도체 쇼티지 뿐만이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뿐만이 아니라 저변에 깔려있는 반도체 부족 현상,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3일 상승하면 비중 조금 줄였다가 이틀 조정받으면 비중 조금 늘렸다가 이런 풋앤푸시 쪽 라인 부분, 그건 단기 매매를 하는 분들은 그런 식의 운용 방안을 하면서 가도 충분하다라는 쪽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아까 3월 수출 매번 제가 수출 직접 발표 나면 이제 그 수출과 관련된 이야기를 올려드리는데, 사실 반도체 마저 이야기라면 이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그나마 제한적으로 움직였죠, 가격이. 그런 와중에 뭡니까? 아까 이야기한 가장 이 연초 대비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뭐예요? 한미반도체예요. 얘하고 연초 대비 1월달 1월이 여기잖아요. 그죠? 종합주가지수나 코스닥이나 거의 뭐 거기서 거기 왔다 갔다 할 때 얘는 이만큼 올랐지, 한미반도체. 올해만. 올해 1월달 기준. 이제 이만큼 폭을 올린 거예요. 파크 시스템. 그 다음 유니셈. 유니셈 1월달, 여기 1월달이잖아요. 1월 기준. TCK. 그죠? 왜? 지금 제가 언급한 유니셈, 한미반도체, TCK, 월덱스도 무료 카톡방 회원님들 아시죠? 응? 제가 무료 카톡방이라고 작년 11월에 처음 열었을 때 무료 카톡방에 처음 종목 준 게 한미반도체예요. 11월 달에 월덱스하고 11월 달 문 처음 열었을 때 카톡방이라는, 저 카톡방이 뭔지도 모르는데 뭐 하라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한 상황에 제일 처음 올려준 종목이 한미반도체하고 월덱스예요. 그때가 요쯤 됐을 거예요. 요때인가? 원익 IPS하고. 요것도 엄청 올랐죠? 종합주가 지수하고 상관 있어요? 박스권? 지금 언급한 요 장비 쪽 라인은 미국 반도체 장비 공급사. 미국 반도체에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들이에요. 지금 언급한. 그게 가장 세게 오른 거예요, 이번에. 왜? 인텔이 투자한다고 그러고 하니까. 그리고 또 글로벌 고객사와 오랜 기간 관계를 맺어온 회사들이고.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그 이야기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그 카페에 올려놓으면서 반도체 쪽 공부하셔야 된다. 반도체 쪽 공부해서 그래서 우리 반도체 소부장 3종목이나 들고 있다가 2종목은 이익 실현하고 한 종목만 지금 들고 있는데, 그죠? 오늘부로 한 종목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딴 쪽으로 들어갔고, 화학 쪽하고 또 한쪽으로, 여기 또 어디 갔나? 여튼 지금 이제 그러한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종목을 공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마냥 지수만 바라보면 안 된다. 그리고 섹터 흐름들과 또 뭐 여러 가지들을 함께 고려해야죠. 그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장비주 막 올라간 내일 미국 시장 또 지수 좋다라고 해서 내일 퍽 사면 또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라인에 못 견뎌요. 잘 보시면 여러분들 올라가도 3, 4일 딱 올라갔다 보면 또 쉬잖아요. 그죠? 쉬다가 다시 되돌아나가는 라인 부분에 공략을 하는 거예요. 단기 매매는. 쉰다고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제가 제일 아쉬운 한 부분이 여러분들 개인 투자가분들은 뭐냐면 가격을 싸게만 살려고 그래. 싸게 사거나 아니면 쫓아가서 사거나 살까 말까 하다가 뭐해 후반부에 가서 확 쫓아가서 사서 물리거나 이제 조정이 들어갈지 그죠? 아랫꼬리를 달고 돌아 나올지 그 판단을 본인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식은 예상은 하되 이 아랫꼬리를 만들어주고 돌아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수급 상황을 지켜보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 체크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종목이 좋은 것도 당연한 거고 실적이 좋아야 되는 것 당연한 거고 앞으로의 성장성이 있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고 거기에 단기적으로는 뭐 수급도 뒷받침해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 기관님이든지 그죠? 외국인님이든지 누군가는 매수 주체 중에 센 놈이 하나 같이 내 편이 돼줘야지. 그죠? 나하고 비슷한 개인만 죽으라고 사고 기관 외국인이 계속 매도를 해. 그러면 뭐예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수급적으로. 적어도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둘 중 하나라도 내가 살 때 나랑 같이 사줄 놈이 하나 있어야지. 그게 수급 체크예요. 응? 암만 주식이 좋아도 단기는 그래요. 그죠? 단기는 어쩔 수 없다. 왜? 나보다 돈 많이 갖고 있는 님이 내가 살려고 하는 종목을 높은 가격에도 사주는지 안 주는지. 그죠? 그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제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미국 시장의 흐름 부분, 미국 시장을 이제 예상을 해보면 오늘은 유럽 시장은 부활절 휴장이잖아요, 대부분. 그죠? 오늘 우리 아시아 증시도 왜 중국하고 홍콩은 또 휴장이었고, 그죠? 그런 가운데 이제 다우지수와 나스닥을 보면, 나스닥은 지난 아케구스 캐피탈인가 뭔가, 그죠? 발음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께 이미 예상을 하면서 이야기했었던 게 여기가 저점이다. 저점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했던 것도 영상에 다 있어요. 그죠? 왜? 여기가 한 마디 하락했고, 이 마디만큼 두 번 하락했고 여기가 외바다 그리고 아케고스 캐피탈 문제로 다시 하락한 여기가 쌍바다 그래서 쌍바닥 라인 부분에서 돌아 나오면 뭐예요? 시장 지수가 다시 되돌아 나오고 그게 월봉으로 뭐예요? 만들어져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만든다. 그거의 밑바탕이 되는 애가 누구예요?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죠? 이 반도체 장비주들이다. 반도체 인텔은 아직 고점 못 벗겼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죠? 아직 고점 못 벗겼어요. 이게 뭐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하이닉스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놈이고 그죠? 그런데 이런 반도체 쪽은 못 움직였지만 KL의 탱코나 반도체 장비주들 그죠? 이런 건 이미 고점을 넘어갔잖아요. 그죠? KLA 탱커나 어플라인 머틀리어스나 그죠? 이런 거는 고점을 이미 벗겨서 날아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반도체 장비주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고점을 못 벗겨도 반도체 장비주들은 벗겼고 그 벗기는 놈은 더 세고 그죠? 그 이쪽 라인 부분들이 더 센 반면에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쪽이 애플이나 아마존 그죠? 그리고 페이스북은 좀 센 편이었지 그지? 근데 뭐야 요번에 뭡니까 개인 그 정보 유출 요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쉬었었던 애들이 돌아 나오고 테슬라도 지난주 막판에 조종을 받았어도 크게 내려갈 위치는 아니고 이미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약세이지만 판매 대수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 하락할 부분은 아닌 상황이고 여하튼 그런 복합적인 흐름들 속에서 이번 주 옵션 만기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었던 유가 그죠? 유가도 그때 여러분들께 예측 고점이 여기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상황을 보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금요일날 고용지표가 좋아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좋다 해도 여기를 돌아서 또 돌파해서 들어가면 안 돼요. 응? 이쪽 추세 하단 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상황이 전개가 되면 시장은 안 된다라기보다 그죠? 금리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시장에 좀 부담을 느끼게 만든다고. 그죠? 얘는 적어도 여기서 조금 반등 더 하다가 내려오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유가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 건가 하는 부분이 중요한데, 저는 저쪽을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왜? 요 흐름 부분에서 이렇게 내려와야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비농업지표 고용 흐름이 양호해서 미국 시장의 금리가 국채 금리가 1.71%까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환율 우리 시장의 원화 환율이 그렇게 오르지 않았다. 약하지 않았다. 그죠? 딴 때 같았으면 저렇게 고용지표가 미국 시장의 고용지표가 양호하고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그랬으면 환율이 이렇게 쭉 올라가야 돼요. 응? 그런데 그런 모습 이렇게 올라가면 외국인 매수세가 안 들어올 거고 그죠? 오히려 매도가 나올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오늘 안정화를 보였다라고 하는 부분은 비농업 고용 지표보다는 금요일날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지수, 중간에 FOMC 의사록 이런 거 얘기하고 앨런이나 파월 의장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감안할 이야기들을 할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해도 시장에 부담 없는 얘기 할 거고. 그죠? FOMC 의사록 지난 거 나와 보니 그 얘기가 그 얘기일 거고. 그러니까 중요도는 떨어질 거고. 오히려 우리 시장 옵션 만기 다음 날인 금요일 날 나오는 생산자 물가 지수 이 영향에 의해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더 높게 나오면 그때 환율이 세게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가게 되면 근데 반대도 생각을 해야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오면 오히려 원화 강세 쪽으로 이어질 거고 그런 흐름이라면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올 거고 그러니까 그런 다방면적인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옵션 만기까지는 지금의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으로 보면 중립 거기에 현물 포지션으로 보면 그래도 긍정적 그죠? 그걸 보게 되면 우리 시장 옵션 만기까지는 일단 큰 방향 흐름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 옵션 만기 흐름에서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 싸움에서 어느 쪽으로 또 손을 들을 거냐 계속 지금 시속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속게임이 지금 움직여지는 상황에서 그 부분을 어느 쪽으로 방향을 트느냐에 따라서 또
섹타의 방향성이 틀려지니까. 지금은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이냐면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수 자체가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건 그죠? 종목의 가격들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예요? 잘못 타서 뭐야 종목을 잘못 타서 뭐 그렇게 실감이 안 난다. 그럴 수도 있는데 지수 자체는 2단 상승을 이렇게 세게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세게 한 가운데에서 다시 얘네가 올라오면서 이 3266 라인 부분에 올 때 어떤 섹터를 가지고 또 다시 또 갈 거냐? 지금 여태까지 설명한 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종합주가 지수는 박스권인데 섹터별로는 52주 신고가 또 아니면 그 종목의 사상 최고가를 돌파한 섹터 종목 부분들이 무지 많아. 그죠? 여러분들께 예전 3, 4주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오스테인 플란티니 이런 애들도 다 신고가 경신하고 쉬는 거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 소개했던 것도 다 신고가 경신하고 쉬고 아까 네이버 카카오도 신고가 경신하고 쉬고 효성첨단 소재의 효성 TNC 이런 것도 신고가 경신하고 쉬고 그죠? 그 지금 반도체 소부장도 다 신고가고 대부분 다 그잖아요. 어니가이패스조차도 다 신고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고가 나는 종목을 공략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지수를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섹터에서 신고가를 경신하다가 또 얘처럼 쉬는 거에 딱 걸리지 말고 그죠? 제가 40만 3,500원에 우리 회원님들 다 팔았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올라갔어 41만 원. 그런데 후회 안 해. 더 올라가는 거 남 중장기 하는 사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디를 잘 봐서 적어도 내가 매매하는 종목은 내가 5종목을 매매하면 3종목 이상은 신고가 경신하는 종목을 매매해야죠. 그게 개인의 가장 큰 장점인데 왜? 섹터 변화를 보고 빨리 바꿀 수 있는 게 개인 장점이잖아요. 그죠? 외국인이나 기관이나는 이런 네이버를 지분을 몇 프로씩 갖고 있는데 걔네가 몇 프로씩 다 팔고 다른 쪽으로 갈 수 없잖아. 개인의 가장 큰 단점은 여러분들이 뭐 한 종목을 5억, 10억씩 들고 계셔요? 그런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 보니 5억, 10억을 들어도 네이버 같은 거 5억, 10억 때려도 들어둔다 해도 2, 3억 가면 다 팔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게 개인의 장점이에요. 섹터가 쉬려고 하는 흐름을 보이면 쉬게 냅둬라. 쉬는 데서 못 기다려 하지 말고.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때 뭔 이야기를 합니까? 3단 상승한 건 초보자가 들어가지 말아라. 응? 3단 상승한 건. 한 번. 그죠?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째 들어가는 라인 부분 상승한 건 단기 매매자는 들어가지 말아라. 더 올라가도. 그리고 나서 기간 조정을 쭉 거쳐서 수렴해지고 나서 다시 올라갈 때를 포인트를 잡는 거다. 그게 기술적 접목이에요. TV 보면 이런 얘기하죠? 주식은 매매 타이밍 잡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잘 보유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지네가 못 잡으니까. 지네가 잡을 자신이 없으니까. 그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매도했으면 매도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얼마만큼 리스크한 건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예. 여기서 왕창 샀다 여러분들 누누이 얘기했고 40만 3,500원에 우리 전량 이익 실현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랬는데 막 45만 원, 50만 원가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기 못해. 전 하잖아요. 영상을 유튜브에 다 올려놨잖아요. 왜? 적어도 저기서 더 올라가도 크게 올라갈 자리가 안 될 거고 저거보단 다른 쪽이 더 이익이 날 거라고 타이밍을 찾으니까. 이차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소재 신고가 경신할 거다. 소재 쪽은 완성셀은 경신할지 안 할지는 지금은 잘 모르겠어, 솔직히. LG와 SK이노베이션이 어떻게 합의점을 찾는지 못 찾는지, 바이든이 11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 이런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말하면 셀 완성업체들은 장담 못 하겠어요. 근데 소재는 고점 돌파할 거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번에 여러분들 시장 이야기 3266포인트 이 고점 나올 때도 얘기했고, 그 이전에 제가 장난 같지만 만우절이라고 그저 폭등 가자 한 것도 장난이겠어요? 그죠? 섹터별로 보이는 섹터가 있잖아요. 그죠? 반도체 소부장 폭등했잖아요. 3, 4일. 그 정도면 폭등이지요. 아니에요? 3, 4일 동안 그 정도로 올라갔으면 지수 그렇게 크게 안 올리고 그런 흐름들의 종목 부분들을 매사기 있게 볼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 돌리는 거. 그죠? 제가 우리 회원님 그대로예요. 우리 회원님 중에 진성TC SOC 투자 나오기 전에 현대건설기계나 두산인프라코, DI파워 매도해라. 이날 얘기했어요. 매도해라. 재료 나올 건데 SOC 투자 발표하기 임박했는데 매도해라. 그리고 금요일날 요 라인에서는 매수해도 된다. 다시. 그 타이밍이에요. 그걸 왜 못 맞춰? 시장 상황과 시장 레퍼토리 시황을 알면 정확한 라인 부분을 최고 정확하게는 못 맞히지만 근사하게 왜 못 맞히냐고.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양봉 개수가 가격 상승을 동반한 양봉. 그죠? 이건 양봉이라도 가격 상승 동반하지 않았죠. 그 전날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 둘, 셋, 세 개 이상에서는 절대 쫓아가지 말아라. 안 먹고 말지. 그죠? 그리고 미국 시장에 SOC 투자한다는 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나와보니지. 때려라. 매도해라. 그리고 실망해서 다 두드려 패. 그때는 다시 사라. 대신에 너무 크게 보지 말아라. 그죠? 이렇게까지 20선까지 다시 왔다가 올라가면 그거는 뭐예요? 잘해야 박스다. 그죠? 내일 추가적으로 올라오면 매도. 그리고 나선 옆으로 행보. 가능성이 더 높다.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측해서 매매해야지. 올라간 거 다 보고 저쪽에서는 이제 괜찮아요. 이렇게 매매를 하면 주식은 항상 성공이 중요하다. 실패도 성공해야 된다. 성공도 성공해야 된다. 성공. 먼저 공격해야 된다. 매수도 매도도. 그죠? 저도 매도를 성공을 못해서 그저 갖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주식은 항상 매수를 해도 마찬가지고 매도를 해도 마찬가지고 성공을 해야지 후발로 따라 들어가면 그죠? 오늘 반도체 소부장 좋았어요. 오늘까지 좋았어요.
내일 2, 3% 먹고 팔 거예요? 올라가도 안 팔걸? 그러다가 조정받으면, 하루 이틀 조정받으면 또 마음이 바뀌어질걸? 올라가면 확신이 쓰고 떨어지면 마음이 바뀌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주가가. 사람의 심리가. 그거를 극복을 하려면 뭐예요? 시황을 알아야 되는 거. 시황. 시장의 상황. 반도체가 소부장이 막 난리쳐서 올라가는데 저쪽 다른 섹터에가 있고, 중소형주가 올라가는데 저쪽 대형주로 몰빵해 있고, 또 대형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중소형주 쪽이가 있고, 그죠? 그리고 시장이 잘 돼서 우량주 쪽이 올라가는데 또 테마주 쪽이가 있고, 엇박자를 타면 시장 부분에 살아남기가 쉽지 않은 게 주시장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시장, 이렇게 거침없는 하이킥으로 올라왔던 이 시장은 이제 끝났다. 이때는 도구나 카우나 다 같이 올라온 시장이지만, 그죠? 이런 박스권에서 이미 여러분들께 보여준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에요. 이렇게 더디게 올라가는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이렇게 급등하고 이렇게 급등했던 시장이 비정상적인 시장. 왜? 코로나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하락을 했고, 비정상적인 하락을 유동성을 풀어서 비정상적으로 올라가게 만든 시장이라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장은 원래가 이런 시장이에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시장. 그 정상적인 시장에서 수익을 내야 정상적인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나 다 했던 자리. 사놓고 가만히만 있으면, 시간만 기다렸으면 다 되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 앞으로의 자리는 계속해서 시황과 업황과 내 종목의 수급과 연결해서 보지 않으면 낭패 볼 시장.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TV를 보는 순간 이미 늦은 시장. 왜? TV는 항상 후행성으로 올라간 거를 이야기해주는 시장이잖아요. 이런 이유에서 올라왔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내려갔습니다. 그죠? TV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상을 해서 어떤 쪽으로 가고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소부장이 이런 이유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관심 가져야 됩니다. 관심 갖는 순간 단기 조정. 이래서 떨어졌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순간 단기 반등. 그거 엇박자 타면 골병 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중심을 갖고 있느냐? 어떤 중심을 갖고 있느냐? 앞으로의 성장성에 대해서, 금리보다 더 나은 성장성에 대해서, 아니면 실적에 대해서, 아니면 그 섹터의 지표에 대해서, 아니면 그 기업의 매출 성장 흐름이나 영업이익 성장 흐름이나, 이것을 내가 알고 있느냐? 알고 접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덧붙여서, 그래도 쉽지 않은데 거기에 덧붙여서 주가의 가격 결정 요소는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부분과 시장 상황이라고 하는 시황과, 그리고 수급적 요인, 그죠? 이 부분이 접목돼서 들어오는데 이것에 대한 부분을 다 함께 고려하고 매매를 하는 거냐? 그걸 함께 봐야죠. 그래서 어려운 시장이다. 그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이 시장이 어렵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쉽게 생각했었던 시장보다는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가 그거다라는 거예요.
이 3266포인트 고점 찍을 때 쫓아가서 사서 3개월 동안 조정받고 옆으로 횡보하는 상황에서 힘들다? 당연한 대가죠. 그죠? 왜? 이렇게 겁나 올라가는데 쫓아가서 샀으니까 당연히 시장은 조정받는 거고, 조정받는 라인에서 뭐해? 본전이 못 오게, 못 오는 상황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자, 시간이 늦어졌네. 8시 반이네. 그죠? 30분을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길어졌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그죠? 그래서 지금 유튜브를 많이 시청하시던 분들께는 지금 제가 3일 지금 안 올리고 있는데, 지금 고민이에요, 사실. 음. 저 나름대로 귀중한 시간을 빼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올려줬는데, 조회수가 너무 없어요.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우리 회원님들 눈치 보고 올려주는 것도 있는데. 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예.